안녕하세요. 사업주의 이프리입니다. 감기에 콧물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바로 기업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이오플로우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6,788억 원이네요. 바로 다트로 가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자금 조달이 여러 보이는데 먼저 가장 최근 유무상증자를 한 게 보이네요. 저희 차업주 블로그에 다루기도 했었는데 유무상증자는 말 그대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먼저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이 있죠. 주주 배정으로 300만 주의 보통주를 발행할 건데 45,050원의 발행가로 하면 1,351억의 자금이 조달되므로 이 자금을 이렇게 활용하겠다 라는 내용이죠. 단 아직 예정 발행가이고 발행가에게 확정은 이때 됩니다. 청약과 자금 납입 그리고 신주 상장일에 대한 일정들도 나와 있고 밑으로 내리면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상증자로 300만 주를 늘리면 총 1,454만 4,655주가 되는데 12월 30일 기준일에 주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일주당 1주의 주식을 더 준다는 말이죠.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일정을 보면 알겠지만 유상증자를 받은 사람은 무상증자로 인해 바로 1주당 1주를 더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주와 일반 공모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유상증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무상증자라는 혜택을 함께 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지분증권을 봐보면 자세히 적어둔 자금 조달의 목적을 볼 수 있는데요. 자금의 절반 이상이 시설 자금으로 쓰이네요. 과거에 양수한 곤지암 건물의 리모델링을 하고 펌프 설비 캐파 증량을 이렇게 해나갈 예정. 또 패치 설비 캐파 증량도 이렇게 할 예정이군요. 과거 외주 생산을 했었으나 이제 생산 내재화를 위해 생산기지 자체 구축을 하려는 것 같죠. 그리고 임상비용과 연구개발 비용으로 쓰고 또 대출 상환도 하니 금융비용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이건 유상증자로 발생되는 각종 수수료 비용이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으니 자금 사용 계획 부분은 직접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유무상증자를 하고 이번에는 유상증자 결정 공시와 타법인 주식 취득 결정 공시도 보이네요. 먼저 유상증자 공시를 보면 52,575원의 발행가로 17만 5,312주를 발행하여 92억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이고 이 중 66억은 타법인 증권 취득에 쓰고 25억은 중국의 기술이전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 나와 있네요. 따라서 타법인 증권 취득 공시가 발생한 것이겠죠. 이러한 유상증자에는 스누카라는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스누카를 10초만 기억해 주시면서 타법인 취득 결정 공시를 봐보면 이오플로우가 스노프어의 지분을 40% 취득한 것을 볼 수 있죠. 당뇨병 관련 의료기기를 생산하여 중화권에 판매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일자가 2023년 1월인 것을 알아두어야겠네요. 아직 시간이 남았죠. 이러한 취득은 기존에 있던 법인이 아니라 합작회사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앞서 봤던 스누카와 이오플로우가 6대4로 합작 투자하는 형태네요. 따라서 합작회사의 이름이 두 회사의 이름을 딴 스노프어이고 합작회사 설립 자금을 위해 스누카에서 이오플로우에게 선투자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전환가액의 조정 공시도 보이죠. 1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것인데 발행 이후 시가 하락으로 2번 조정됐고 이번에 또 시가 하락으로 조정이 되었군요. 따라서 조정 후 전환가액은 58,100원이 되었고 이에 따라 전환가능 주식수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가액이 58,100원이니 리픽싱이 최저가까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주분들이 많이 힘드셨겠군요. 그러나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최저 조정가까지 조정되었어도 유감스럽지만 이 전환가액은 추가로 한 번 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환가액의 조정은 시가 하락으로 인한 조정만 있는 게 아니죠. 이오플로우 전환사채의 조정 항목을 보면 여러 조정 항목들이 있는데 다 항목을 볼 수 있어요. 이 전환사채에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증자를 하게 되면 최저가까지 조정된 전환가액이라 해도 한 번 더 조정됩니다. 이번 유무상증자에서 유상증자의 예정 발행가는 45,050원으로 최저가까지 조정된 전환가액인 58,100원보다 낮으므로 한 번 더 전환가액이 조정될 수 있겠죠. 이 부분 지켜보시면 공부가 되시겠네요. 그리고 임직원들의 주식수 변동들도 보이고 금전대여 결정 공시가 보이네요. 이오플로우가 자회사인 파미오에 40억의 자금을 대여해주고 이러한 이자를 받게 되는군요. 파미오는 21년 7월에 신규 설립된 법인이고 대여하는 자금을 이렇게 사용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파미오는 이오플로우의 인슐린 웨어러블 제품을
활용하여 신약 개발을 해나가며 비인슐린계 웨어러블 약물 전달 제품의 개발도 하려나 보네요. 인슐린이 아니라더라도 진통제, 항생제 등의 약물을 주입하는 제품으로 확장해 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유상증자 관련 공시가 보이는데 먼저 발행 결과 공시는 돈이 납입되었으므로 신주를 발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신주 발행 결과 공시가 나온 것은 이 유상증자 때문이죠. 그러나 내용이 일부 정정되었기에 발행 결과 공시보다도 나중에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대표이사의 확인이 미첨부되어 정정된 것이었네요. 내용을 보면 58,970원의 발행가에 59,353주를 발행하여 35억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내용이었고 자금의 사용 목적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유상증자에는 UXN이라는 기업이 참여했고 사업적인 이유로 이 회사가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합법인 취득결정 공시가 또 있는데 역시 UXN의 주식을 취득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본 유상증자와 연결되는 내용이죠. UXN은 이오플로우에 35억을 투자하고 이오플로우는 UXN에 40억을 투자하여 일체형 웨어러블 인공췌장의 공동 개발을 하려는 것입니다. UXN은 연속 혈당 측정기 전문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오플로우가 UXN의 기술을 적용하여 혈당 측정부터 약물 주입까지 해주는 일체형 웨어러블 인공췌장의 개발을 하려는 것 같군요. 이오플로우는 사업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많은 기업이네요. 또 전환가액 조정 공시가 보이는데 여기 밑에 전환가액 조정까지 포함해서 앞서 본 1회차 전환사채의 리픽싱이죠. 그리고 유형자 사냥 수결정 공시도 보이는데 이게 이제 곤지암, 즉 경기도 광주 지역이 토지 및 건물을 양수했던 것입니다. 최근 유무상증자를 결정하고 취득한 자금으로 곤지암 공장을 리모델링하고 생산 설비를 구축한다고 했었죠. 이 유형자 사냥수 공시가 그 곤지암 공장을 취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인증 취득 공시도 있네요. 사업상 주요 사항이죠. 보시면 1형 당뇨와 중증 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오플로우의 이러한 제품들이 유럽 인증을 취득했고 앞으로 이러한 제품들의 유럽 판매는 과거 판권 계약을 체결한 매너 위니를 통해 유럽에 판매할 계획인가 보군요. 당뇨병은 크게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 간략하게 1형은 소아당뇨, 2형은 성인당뇨로 보시면 됩니다. 2형이 전체 당뇨 환자의 90에서 95%를 차지하죠. 둘 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부족 문제로 인해 발병되는데 특히 소아당뇨인 1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가 전혀 되질 않죠. 우리 채널에 다룬 엔솔바이오사이언스가 1형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대략 이오플로우가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치료제 개발이 아니라 인슐린 주입 의료기기인 것을 알 수 있죠. 이 부분 사업에서 봐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또 금전 대여 결정 공시가 있네요. 이오플로우가 자회사인 미국 법인에 57억의 자금을 대여해주고 미국 법인은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죠. 전체적으로 활발한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또 타법인 취득 공시가 보이는데 네프리어 바이오에 11억을 투자하여 자회사로 편입했네요. 취득 목적을 보면 인공신장 관련 신사업을 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역시 인슐린 주입 외에 투석 쪽으로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겠죠. 아우 활발하네요. 활발해. 그리고 밑에 보면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가 보입니다. 앞서 전환가액이 조정된 그 전환사채죠. 보시면 이자율이 없는 빵빵 채권이네요. 빵빵 채권은 채권 수익률의 기능을 상실했기에 주식을 전환하여 차익 실현으로만 이익을 낼 수 있죠. 이렇게 350억의 자금을 조달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밝혔었네요. 이 목적 중에서 인공신장 자회사 취득은 방금 봤었죠. 이오플로우가 사업적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군요. 또 신주인수권 행사도 보입니다. 이것은 이오플로우의 상장 주관사인 하나금융투자가 기업 공개 시 부여받은 신주인수권을 전량 행사한 것입니다. 이오플로우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군요. 어떻게 상장했었는지 한번 봐볼까요? 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작년 9월에 투자 설명서와 증권신고서가 보이네요. 이오플로우는 19,000원의 상장 공모가로 14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266억의 자금을 조달했었군요. 액면가가 100원인 것도 눈에 띄죠. 특히 이오플로우가 성장성 특례로 상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장성 특례는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들의 상장 주선인의 추천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상장 방법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자격 요건은 아니지만 추천하는 주관사가 풋백 옵션을 가지게 되므로 잘못 추천했다가는 주관사의 손실과 직결되기에 아무 기업이나 추천할 리는 없겠죠. 성장성 특례는 기술 특례처럼 기술성 평가가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들의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으므로 암묵적으로 기술성 평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오플로우도 마찬가지로 기술성 평가에 통과하고
성장성 특례 상장을 추진한 기업인데 보시면 두 개의 평가기관으로부터 A를 받았죠. 이오플로우가 좋은 기술력을 가졌나 보네요. 이크레더블과 한국기업데이터는 나이스평 가정보 영상에서도 봤던 기업 신용을 평가하는 기업으로서 이렇게 기술성 평가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성장 특례로 상장한 기업들은 거래소 퇴출 규정들이 유예되는데 과거의 자본 잠식과 영업 손실은 7년간 미적용이었으나 최근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바뀐 것 같고 매출 요건은 5년간 미적용, 법인 세차 감전 순손실 요건은 3년간 미적용입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 법인 세차 감전 순손실 요건이 적용되고 2025년부터 매출 30억 미만 요건이 적용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미리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잠시 이번 이오플로우의 감사보고서를 봐보면 법인 세차 감전 순손실이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한 것이 계속 해당되고 있고 또 영업손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출도 발생되지 않고 있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오플로우는 특례 상장한 기업이기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고서를 봐볼까요? 반기보고서 클릭. 이오플로우는 201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으로의 상장은 앞서 봤듯이 20년 9월 14일에 했고 특례 상장 여부에 역시 성장성 특례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종속회사를 보면 두 곳이 있습니다. 모두 앞서 본 회사인데 금전 대여를 해줬던 이오플로우 미국 법인과 인공신장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해 취득한 나플리어 바이오가 있죠. 앞서 금전 대여를 해준 법인 중에 하미오라는 자회사도 있었는데 하미오는 반기보고서 작성 이후에 설립되었으므로 반기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군요. 그 외로 출자 현황을 봐보면 이오플로우가 이렇게 여러 회사에 투자를 했음을 알 수 있네요. 앞서 인공췌장의 공동개발을 위해 UXN의 취득도 있었는데 역시 반기보고서 작성 이후인 7월에 나왔으므로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네요. 이번에는 총 주식수를 봐보겠습니다. 깔끔하네요. 우선주는 없고 보통주로만 1146만 8677주가 있습니다. 자기 주식도 없군요. 그리고 이오플로우는 액면가가 100원이었죠. 따라서 액면가를 500원으로 계산할 경우 주식수가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기보고서 작성 이후 완료된 두 번의 소규모 유증과 이번에 계획된 유무상증자를 고려하면 이오플로우의 총 주식수는 2940만 6684주가 됩니다. 따라서 유무상증자로 인해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 전보다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겠네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해도 주식수는 많다고 볼 수 없죠. 이제 이러한 주식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보면 김재진 대표가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과거 이력을 보면 굵직한 기업들에 몸담으셨었군요. 꽤 여러 회사를 거쳐 이오플로우를 설립하셨고 특히 반도체에 대한 이력이 눈에 띄는데요. 반도체가 적용되는 스마트폰의 발열을 줄이기 위한 펌프를 찾는 과정에서 인슐린 펌프 기술을 취득하게 되며 지금의 이오플로우가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이력이 좋으시죠? 그의 친인척과 임직원의 지분이 있어서 이러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배력이 엄청 높지는 않죠. 만일 이번에 증자하는 300만 주를 3자 배정으로 했다면 경영권의 위협이 같겠군요. 따라서 주주 배정 증자로 신주들을 분산시키고 경영권을 지키면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택했겠네요. 그 외 이오플로우에 전략적으로 투자한 기업들을 봤었지만 5% 이상에 해당되는 주요 주주는 없습니다. 이제 자본금 변동 사항을 보면 그간 증자를 하거나 자본금이 변경된 이력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오플로우의 액면가가 100원으로 된 것은 2014년이네요. 액면가 5,000원일 때 150에 액면 분할을 했었군요. 이후에는 또 주식수를 늘리기 위해 무상증자를 했었던 것도 보이죠. 대개 이러한 벤처기업들은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상장 전에 이렇게 주식수를 늘리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본금이 증가될 수 있는 이슈인 1회차 미상환 전환사채가 있죠. 현재 전환가액이 5만 8,100원까지 조정되었으므로 전환가능 주식수는 60만 2,409주로 바뀌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최저조정가까지 조정되었어도 이 가격을 하회하는 증자가 예정되어 있기에 이후 이 전환가액은 추가로 한 차례 더 조정될 수 있고 따라서 이 전환가능 주식수도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종속회사들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연결로만 보겠습니다. 지속되는 자금 조달로 인해 유동성 자산이 증가했고 이건 곤지암 공장을 양수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매출 채권이 상당히 적은데요. 매출이 소량 발생하고 있지만 바이오 기업이고 또 특례 상장으로 상장했기에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운전자본의 중요성은 낮다고 생각되네요. 바로 부채 부분도 봐보겠습니다. 부채에서도 크게 다룰 것은 없습니다.
계속 자금 조달을 하여 사업 확장을 해가려는 모습이죠. 앞서 유동성 자산이 증가한 주된 이유가 여기 있는데 전환사채 발행으로 자산이 증가했고 이것이 부채로도 잡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본 부분을 봐보면 자본금은 11억이고 자본 총계는 237억으로 넉넉하죠. 유무상증자를 고려하면 자본금은 29억, 자기 자본은 1720억이 됩니다. 자금 운용에 있어 훨씬 넉넉해지죠. 대개 바이오 기업은 재무제표가 중요하지 않다고들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사업 특성상 단기간에 실적이 잘 나오지는 않지만 재무제표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되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즉 자기 자본의 감소가 이어져도 사업을 계속해서 잘 키워나갈 수 있는 상황인지 거래소태출 규정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를 재무제표를 통해서 봐야 합니다. 이웃플로우의 경우 자본금이 낮고 자기 자본은 많으며 특례 상장으로 매출, 법인 세차 감전 순손실 요건은 유예됩니다. 따라서 좋은 조건에서 넉넉한 시간을 통해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그러면 손익을 봐볼까요? 매출이 발생되고는 있지만 아직 의미 없는 정도입니다. 매출이 거의 발생되지 않아 벌어들이는 돈은 거의 없지만 지속해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경상연구비, 용역외주 등의 비용이 발생되니 반기 기준 110억가량의 영업손실이 발생되고 있고 또 금융원가까지 더해져서 반기 122억의 순손실을 보고 있죠. 유무상증자로 대출 상환을 하니 금융원가 부분은 좋아질 것이고 또 자기 자본도 상당히 커지게 되니 이러한 반기 손실을 고려해도 앞으로 수년간은 사업을 키워나가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업적으로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오플로우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봐볼까요? 이오플로우는 당뇨병 관련 의료기기 사업을 합니다. 주요 제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이오패치 인슐린 관련 시스템은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로 인슐린을 주입해주는 패치와 이오패치의 동작 상태를 확인하며 인슐린 주입량을 조절하는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있죠. 이 구성품들에 앞서 유럽 인증을 받은 이오패치 제품입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를 통해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클라우드를 통해 의료진과 보호자에게 전달해주는 이오브리지도 있네요. 이러한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로서 국내 최초 세계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제품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수차례 인슐린 주사를 맞는 대신에 몸에 부착하여 인슐린을 주입해주는 제품이 인슐린 펌프인데 이러한 인슐린 펌프보다 개선된 것이 웨어러블 제품이죠. 웨어러블 펌프는 기존 인슐린 펌프에 비해 여러 장점이 있는데 주입선 없이 몸에 부착할 수 있어 활동에 제약이 적고 몸에 부착하는 제품이다 보니 가벼울수록 좋은데 기존 인슐린 펌프보다 약 4배 가볍고 여러 부위에 부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해마다 성장하는 인슐린 주입기 시장에서 아무래도 주사기보다 편하다 보니 30%를 차지하는 것이 인슐린 펌프 시장이고 인슐린 펌프 시장에서도 특히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가 22.8%의 높은 성장률로 점점 확대되어 23년 인슐린 펌프 시장의 4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물론 예상치이기에 기관마다 다르지만 상당한 성장성을 가졌죠. 이러한 성장성을 가진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의 상용화에 세계 첫 번째로 성공한 기업은 나스닥 상장사 인슐렛이고 현재 시총이 25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오플로우의 기업 가치와 비교했을 때 상당하죠. 인슐렛의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제품인 옴니팟과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데 사용기간에 있어 이오패치가 반나절 더 긴 것이 눈에 띄네요. 이오플로우의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도 유럽 인증을 취득했고 최근 유럽 수출을 시작해가며 확장을 예고하고 있으니 인슐렛이 독점하던 파이를 나눠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제품으로는 분리형 일체형 인공췌장이 있습니다. 인슐린 주입기와 연속 혈당 센서가 별도로 구성된 이오패치 X 그리고 일체형으로 통합된 이오파니가 있는데 특히 이오파니는 FDA로부터 브레이크스루에 선정되었죠. 브레이크스루 제도는 패스트트랙처럼 우선 승인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이지만 패스트트랙 제도보다도 좀 더 좋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기억하네요. 이오플로우의 기술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뜻하죠. 이러한 분리형 일체형 인공췌장의 출시는 23-24년으로 예정되어 있군요. 이오패치 외에도 앞으로 라인업이 상당해지겠습니다. 이오플로우의 판매 경로를 보면 유럽은 메나리니사를 통해 국내는 휴원스를 통해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중화권은 합작회사를 통해서 하겠죠. 또한 국내외 자회사를 통해서 인공신장, 비인슐린계 주입 등의 솔루션 확장도 하려 있고 기존 이오패치는 주로 1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도 개발하려고 있습니다.
앞서 유무상증자의 자금 사용 목적을 보면 이형당뇨 환자를 위해 용량을 키운 이오 패치 3ml에 임상 비용에도 쓰려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직 임상 예정 기간은 많이 남았지만 이형당뇨는 전체 당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니 역시 알아두어야겠군요. 중장기 성장 동력도 확실해 보이는군요. 그러면 이쯤 보면 되겠네요.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이오플로우는 안정적인 재무 상황을 가졌고 유무상증자로 인해 훨씬 더 넉넉한 재무 상황을 가지게 됩니다. 비록 현재 순손실이 지속되고 있고 단기간 내 엄청 크게는 개선되지 않겠지만 특례 기업으로 퇴출 규정이 유예되어 문제없죠. 그리고 세계 두 번째로 상용화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의 유럽 진출이 시작되고 있고 이오 패치의 증설도 진행되니 유예기간 내의 실적은 꽤 개선되어 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출시할 수 있는 인공췌장, 특히 일체형 인공췌장 기술력이 대단하네요. 브레이크에 선정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로 실적이 개선되어 가다 보면 합작법인을 통한 중화권 진출도 시작될 것이며 중단기적으로는 인공췌장과 이형당뇨 인슐린 펌프가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군요. 이오플로우는 큰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화권 진출과 인공췌장 출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가장 가까운 이슈로 보이는 캐파 증설로 인한 생산량 확대는 일정을 볼 때 내년 2에서 3분기 이후라고 보이네요. 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 보이는데 바로 내년 1월부터 최저가에서 리픽싱이 한 번 더 될 것으로 예상되는 1회차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가 가능해지니 이는 어쩌면 오버행 물량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이오플로우의 기술력이 워낙 훌륭하고 앞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받쳐줄 만한 재무 상황도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성장성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에 이런 부분을 주의하며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단점을 나눠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시간이 지나면 엄청 굵직한 회사로 성장해 갈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11월 잘 보내고 계신가요? 곧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겠으니 몇몇 기업들의 실적도 다뤄봐야겠네요. 모든 분들이 다음 주에 빼빼로를 받기 바라면서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